이번엔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정리해드리는 친절한 K로 이어갑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찬반 갈등이 5년째 지속되고 있죠. 극심한 갈등 해결을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도민 여론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강인희 기자 나왔습니다. 강 기자, 우선 어제 제주도랑 도의회가 이 여론조사를 언론사나 제3의 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했죠. 근데 도민들께서는 왜 제주도나 의회가 안 하지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 제2공항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뉴스가 어렵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달 11일이죠. 제주도민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 여론조사와 성산읍 주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 여론조사에 합의를 했죠. 하지만 안심번호가 얘기가 나오던데요. 예, 맞습니다. 휴대전화로 여론조사를 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아보신 분들 계셨을 건데요. 네. 이 안심번호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보통 집에 유선전화는 지역번호와 국번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휴대전화 번호만으로는 전화를 받은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단위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임을 확인한 뒤 가상번호로 발급을 받는데 이게 바로 안심번호입니다. 이 안심번호는 여론조사 기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기관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어떤 지역에 몇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신청을 하면 이 번호가 발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나 제주도의회가 이 안심번호를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는 제주 지역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도민 여론조사죠. 공직선거법을 보면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어서 통신회사가 해당 지역 주민의 번호를 안심번호로 바꿔서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2공항은 선거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심번호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2018년도쯤에 광주에서 지하철 건설 찬반 공론 조사를 할 때 이 안심번호를 받지 않고도 조사할 수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2018년도에 그렇긴 했습니다. 이 단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는데요. 네. 하지만 안심번호를 받지 않으면 지역을 알 수 없는 무작위 휴대전화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시 광주시가 시민 1,000명을 조사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20만 명에게 무작위 휴대전화를 걸어야 했는데요. 여기서 광주 시민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 약 2주가량이 걸렸습니다. 지난해에도 광주공항 이전 시기와 또 군공항 연계성 등을 묻는 유무선 50% 비율의 전화 면접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때도 안심번호를 통한 여론조사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제2공항과 관련해서 제주에서 무작위 휴대전화 조사를 한다면 물리적으로 성산읍 주민 별도 조사까지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셈이 되죠. 그러네요. 아무래도 기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그래서 이번 내용을 좀 종합해보자면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는 이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나 도의회가 안심번호를 받을 수 없으니 그래서 평소 여론조사를 해왔던 언론사 혹은 제3의 기관에 맡겨서 선거랑 같이 이 공항 여론조사를 하자 이렇게 합의한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도민 여론조사가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의뢰를 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이 자체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언론사에 공무원이 이 공항 찬반 문항을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 이 공항 찬반 문항에 대한 결과를 국토부가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다고 해석을 했는데요. 결국 제주도와 의회는 여론조사를 안심번호 발급이 가능한 언론사나 제3의 기관이 하도록 합의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합의에 이르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가 여론조사를 위한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할 언론사나 제3의 기관을 선정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어제 제주도의회 홍명한 의원과 이상헌 제주도 공항 확충 지원 단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일단 여론조사 취지가 이 5년 동안 끌어온 제주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때문에 제주도와 도의회도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론조사기관 선정과 방식에 최대한 공을 들이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실까요? 유일하게 해결할 방법이 어떻게 보면 그것뿐이기 때문에 지금 도나 의회가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이제 추진을 좀 해보자.
그런데 좀 몇 가지 문제들이 좀 앞으로도 이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언론사나 제3기관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조사 자체가 무슨 다른 갈등의 그 요소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다 왔는데 지금은 더 엄밀하게 해서 사후적인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겁니다. 기간은 그래 오래 걸리지는 않겠지만은 서두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 역수 방금 이상원 단장이 얘기한 게 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겠지만 서두르진 않겠다라고 네.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언론사나 제3의 기관에 위탁하는 방식 어디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 거죠? 예, 제주도와 도의회의 고민이 적지 않다는 거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도내 언론사마다의 사정이 다 같을 수 없고 이 네. 여론조사 비용이 적게는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예상이 되고 상당하네요. 네. 있어서 여론조사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도의회는 제주도 기자협회에 중재를 지원한 상태입니다. 제주도 기자협회 소속사는 방송사 5곳, 신문사 3곳, 통신사 1곳 등 총 9곳인데요. 네. 이들 언론사가 균등하게 이 여론조사 비용을 나눠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여론조사 참여를 희망하는 언론사만 자체 비용을 부담해서 추진하는 방법 등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 기자협회가 현재 논의 중입니다. 네. 또 제3의 기관이 여론조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상원 단장은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지만 비용과 객관성, 신뢰성,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공항 찬반에 대한 문항 외에도 이 정당 지지도나 네. 도지사 업무 평가 또는 이 정치 성향 등의 선거 여론조사 형식으로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서 뭐 이공항 여론조사를 하긴 하지만 결코 뭐 쉬운 과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도 과연 국토부가 받아들일까 하는 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국토부 김태병 공항행정정책관에게 질의를 했는데요.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한 합리적이고 객관적 방법의 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 나왔을 때 논란이 있다면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며 여지를 남겼는데요. 이 김태병 국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한 조사 결과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한 존중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과정에 작은 실수라도 있으면 이 결과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제주도와 도의회가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높이는 데 중지를 모아야 하는 이유죠. 네. 특히 여론조사 이후에도 찬반 갈등을 봉합하고 또 다른 갈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묘안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주도랑 도의회가 뭐 계획대로 한다면 15일 혹은 20일부터 아마 시작할 수 있을 네.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이 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결국 갈등을 해결할 열쇠는 도민들에게 맞습니다.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 도민들께서도 여론조사에 앞서서 스스로 이 공항 논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강인희 기자 고생했습니다.